네, S반은 요 수특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만 좀 풀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 레벨 3 같은 것만 좀 풀고, 내가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하면 A반 수업한 걸 봐. A반은 레벨 3 빼고 레벨 2까지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줄 거니까, 그리고 S반은 주로 레벨 3 문제들을 풀고 그 외의 문제 중에서는 조금 풀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것만 좀 골라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A반 수업에서 주로 할 테니까 내가 좀 설명을 좀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 A반 수업을 좀 봐주시고, 우리는 레벨 3로 바로 가겠습니다. 레벨 2에서 레벨 2에서 한 문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레벨 3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남는 시간에 저거를 좀 할게요. 센 C단계를 좀 풀게요. 알겠죠? 센 C단계에서 막혀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자, 우리 26쪽으로 가겠습니다. 26쪽. 26쪽에 2번 문제를 보자. 2번. 자, 여러분 중복조합에서 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죠. 그죠?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6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의 식을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걸 중복조합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ABCD에 대한 조건이 자연수가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잠깐만. 혹시 그 사이에 답을 찾았니? 아니요. 자, 일단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쓸 수 있지? ABCD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죠. 그죠? 0 이상의 정수, 이런 조건이. 그래서 이럴 때 맨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꾸죠. 자, 이 다시를 붙인 거는 뭐라고 보면 돼? A에서 1 뺀 것을 A 다시, 그죠? B에서 1 뺀 것을 B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꾼 거죠. C에서 1 뺀 것을 C 다시, D에서 1 뺀 것을 D 다시. 왜냐면 이렇게 바꿔주면 A, B, C, D는 자연수였지만 거기서 1을 빼준 얘네 넷은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0 이상의 정수로 바뀌니까 중복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A가 있던 자리에 A 다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16 대신 얼마가 들어가면 맞죠? 12가 들어가줘야 되지, 그치? 12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왜냐면 A 대신 A 다시 더하기 1을 넣은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의 순서상은 중복조합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게 뭐죠? 4H12가 된다. 4H12. 그러면은 15C3이 되겠네. 15C3. 15C3이면은 15, 14. 왜 15냐고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돼갖고 5 되고요. 이렇게 돼 7 되니까 35 곱하기 13. 얼마니? 455. 자, 이게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의 개수인데,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보니까 A, B, C, D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래요. 혜지야, 적어도 하나는 홀수.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모두 짝수. 그치. 모두 짝수인 경우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체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방금 우리는 A, B, C, D를 A, B, C, D-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해서 갈 건지 아니면 처음 상태에서 넘어올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가에서 쓴 식에서부터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B, C, D가 짝수면 A-B- 얘네는 짝수가 아니잖아.
그치? 1을 빼준 상태니까. 그치? 이 A, B, C, D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자, 이거를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얘네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나 조건이. 그치? 기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1 뺐으니까. 그죠? 짝수 홀수가 역할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또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전체에서 A-, B-,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뺄 거죠. 그치? 짝수 홀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짝수 홀수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A-가 홀수잖아요. 그쵸? A-가 홀수일 때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넣어? 2A 더하기 1로 놓는 거죠. 자, A-가 홀수일 때 A-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때요? 홀수 나오죠? 1 집어넣으면 어때요? 홀수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A-는 이제 0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이 되는 거지. A-가 0 이상의 정수면 A-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버리면 2B 더하기 1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요 식 있죠?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2A 더하기 1 플러스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 2D 더하기 1 얘가 12다. 그래서 결국은 1씩 쫙 빼주고 2로 나눠버리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4가 되나? 그쵸? 그리고 이때의 이 다시들은 0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니까 역시 또 이거 뭘로 계산 가능해? 중복조합으로 계산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중복조합으로 계산해주면은 4H4가 되고요. 7C3이 되는 거니까 35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35. 네. 근데 이것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전체에서 빼기 위해서 계산한 거였잖아. 그래서 가에서 구한 전체 경우의 수 455에서 그지? 나를 여사건으로 계산한 35를 뺀 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뺀 것이. 그래서 420이 되겠다. 2번. 레벨 2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얘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자, 그럼 레벨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벨 3. 자, 레벨 3에서는 첫 번째 문제 2항 정리 문제네요. 2항 정리 문제인데 자, 2항 정리 문제 또 하나 풀어보자. 요렇게 생긴 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160일 때 x 6제곱의 개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이런 거는 얘들아 이걸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항들의 차수가 어떻게 될까부터 써놓고 가는 게 편하겠지. 종원아, 이 첫 번째 거는 전개시키면 낮은 차수부터 보자면 어떤 차수의 항들이 들어가 있을까? 그지? 상수항, 그러니까 0차항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항이 들어가 있을 거고 4차항, 6차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뭐 8차항과 10차항도 있겠지만 그건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괄호도 낮은 차수부터 생각하면 두 번째 괄호들은 상수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바로 몇 차항이니? 3차항이죠. 3차항, 6차항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전개를 시켰을 때 준이야 x 4제곱에 그러니까 4차항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괄호에서의 4차항과 두 번째 괄호의 0차항 상수항이 만나는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요 한 가지 경우만 구해가지고 그 x 4제곱의 개수가 160이다 라는 걸 사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찾아볼게요. 자, 요거의 4차항. 혜지야. 요 식에서 4차항이 나오려면 앞에 몇 시부터 해야 돼? 어. 3. 그렇지. 5시 3 붙고 x제곱의 제곱 뭐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괄호에서의 0차항. 0차항이면은 2만 다 뽑은 거잖아요. 그죠? 2만 다 뽑은 거니까 NCN이겠네. NCN이고 x세제곱은 한 번도 안 뽑았고 2만 n제곱 한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게 10x제곱이고 뒤에 거는 2의 n제곱이니까 10 곱하기 2의 n제곱 x 4제곱이구나 여기 x 4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근데 x 4제곱의 개수가 160입니다. 그랬으니까 요게 160이라는 거죠. 요게. 그럼 n이 몇이에요? 4가 되겠네. 그쵸? n이 4. 자, 그래서 n이 4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 6제곱의 개수인데 x 6제곱 주의야. x 6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식의 0차항과 두 번째 식의 6차항이 만난 경우, 그쵸? 요렇게 만난 경우 1번.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의 6차항과 두 번째 식의 0차항이 만난 경우 요게 2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네, 1번부터 보면 자, 첫 번째 식의 0차항 그럼 5C 몇이에요? 5C 5인가요? 5C 5. 뭐 뒤에 다 1이니까 붙일 필요 없겠죠?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식의 6차항. 두 번째 식의 6차항이면 준서가 그럼 얘가 몇 번 뽑혀야 돼? 두 번. 근데 n이 4인 거 우리 알고 있거든.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이네. 4C 2에 x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겠네. 개수를 구하면 얼마일까? 24가 되나? 그죠? 24x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2번도 계산하면요. 2번 6차항과 0차항이니까 6차항이면은 첫 번째 식에서 x제곱을 3번 뽑아야 되니까 1을 2번이죠. 5c2에 x제곱의 세제곱 1의 제곱이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의 0차항이니까 0차항이면은 2만 다 뽑아야 되는 거니까 4c4에 2의 4제곱이 되겠다. 그럼 얼마니 이건? 이게 16이고 앞에 10이니까 160x의 6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두 개가 더해지니까 답은 몇 번? 4번. 그치? 이항 정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2번이 좀 어렵다. 2번.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 2번. 2번은 같은 종류의 구슬이 10개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슬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 주머니에는 7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요.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빈 주머니가 있어도 괜찮아. 근데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이 있다. 남는 구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남는 구슬. 여러분 이 남는 구슬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남는 구슬.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10개가 다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남는 구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자, 남는 구슬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D 주머니 4개의 주머니가 있잖아. 여기다 주머니를 하나 더 설정을 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주머니가 4개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가 주머니 하나를 추가해. 이거 왜 추가했을까? 어떤 애들 담아두는 거야? 남는 구슬.
남는 구슬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다. 그죠? 남는 구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각각의 여기 들어가는 구슬을 A개, B개, C개, D개, E개 이렇게 볼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10개가 돼야 되죠. 근데 문제 조건이 요런 주머니에는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런 값들은 0이어도 괜찮죠. 그죠? 0이어도 괜찮아. 얘도 0이어도 괜찮고 0이어도 다 0 이상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 이게 0이면 되나? 이게 0이면 무슨 뜻이 돼? 남는 구슬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나 조건에 어긋나니까 딴 거는 0이어도 되지만 얘는 0이면 안 돼요. 그죠? 얘는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돼요. 그치? 얘는 그래서 자, 요 녀석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 다시로 바꿔줄게요. 무슨 뜻인지 알지? 2에서 1을 뺀 거 그거를 이 다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 그대로 두고 요게 9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 전부는 0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으로 통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 조합으로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OH9 해가지고요 13C4네. 13C4 13C4면 얼마지? 얼마 얘들아? 715? 자, 여기서 끝나면 레벨 3가 아니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이제 생각해 줘야 돼. 각 주머니에는 7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 그죠? 7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개 이상이 들어간 주머니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8개 이상이 들어간 주머니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7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 이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찾은 715에서 8개 이상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8개 이상 들어간 경우를 찾아가지고 지금 제외를 시켜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B, C, D 중에서 한 개가 9인 경우 그러니까 4개의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에 9개를 다 넣어버린 거지. 나머지 하나는 남는 구슬에 넣었을 거고 그쵸?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경우밖에 없죠. 4가지 경우밖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C, D 중에 한 개가 8인 경우입니다. A, B, C, D 4개 중에 한 개가 8인 경우.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우리에게는 생각해봐요. 지금 주머니가 5개 있고요. 나한테 구슬이 10개 있었는데 10개 구슬 중에 일단 하나의 구슬은 무조건 남는 주머니에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구슬이 9개예요. 그럼 이 9개의 구슬 중에서 A, B, C, D 4주머니 중에 한 군데다가 일단 8개를 몰빵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4개의 주머니 중에서 일단 하나를 뽑겠죠. 그죠? 4개의 주머니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9개 중에서 8개 구슬을 몰빵을 했어. 그럼 나한테 이제 구슬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어. 그죠? 그 하나 남은 구슬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라고 말할까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좀 전에 9개짜리 하나 고르는 거 4가지였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8개면은
그러면은 8개 구수를 한 군데 넣고 나머지 하나의 구수를 또 한 군데다 넣으면 되니까 A, B, C, D 중에서 순서대로 2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고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 내가 만약에 A, B, C, D 중에서 자 8개의 구수를 몰빵할 주머니를 뭐 C, B라고 정했다고 하자. 여기다 내 구수를 8개를 몰빵을 했어. 그럼 나한테 남은 그 하나의 구수는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는데 여기 넣어도 돼요. 빈 구슬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 아니라 4 곱하기 몇이 돼? 또 4가 되는 거예요. 또 4CL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2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남은 하나의 구수를 넣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시켜줘야 되는 경우의 수는 총 20가지가 되는 거죠. 715가지 중에서 20가지를 제외시켜주니까 695가지가 되겠네. 그지? 695. 얘가 답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잠깐 풀 시간 줄게. 3번 해봐. 자, 여러분 이거 함수 개수 찾는 거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던 유형인데 자, 살짝 조금 어떤 변형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조건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풀만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에서 똑같이 x한테 쏠 건데 여기 이제 조건이 뭐냐면 x가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은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게 변수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화살표를 받는 공역 있잖아요. 공역을요. 자, 마이너스 1과 1을 묶어가지고 일단 한 놈처럼 취급하는 거지. 마이너스 2하고 또 2를 묶어가지고 한 놈처럼 취급하고 마이너스 3과 3을 묶어가지고 한 놈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친구들은 한 숫자처럼 취급해주는 거죠. 일단.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이쪽에 있는 3개의 원소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3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세 원소 중에 이 녀석은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든 플러스 3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한 번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 중에서.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를 무조건적으로 쏴줘야 되는 애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들 중에 제일 어떤 친구? 제일 큰 친구가 얘한테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애들도 더 쏴도 되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얘는 무조건 얘한테 쏴야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얘한테 안 쏴버리면 다른 애들은 얘를 쏠 수가 없잖아. 이 조건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숫자들을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녀석은 이 3이 반드시 쏴야 된다. 여기까지는 확실한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머지 애들 있잖아. 나머지 얘네 5개. 나머지 얘네 5개가 이쪽에 있는 이 셋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과정을 중복조합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5개의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셋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니까 3H5가 돼야 되겠다. 그죠? 3H5. 그러면 뭐 가령 3H5를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3H5를 했어. 그래서 얘가 뭐 얘한테 쏘고 얘도 뭐 얘한테 쏘고 얘도 얘한테 쏘고 얘도 얘한테 쏘고 얘도 얘한테 쏘어.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건 지금 f라는 함수가 완성된 게 아니죠.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얘네한테 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한테 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마이너스 3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한테 쏘느냐 1한테 쏘느냐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 얘가 쏜 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정확히 누구냐? 그지? 그래서 6개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다 둘 중에 누구냐? 둘 중에 누구냐? 이걸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곱하기 몇이 들어가면 될까? 2의 6제곱이 붙으면 되겠지. 그치? 그죠? 6개의 원소들을 전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7C2 곱하기 2의 6제곱 해가지고 7C2가 얼마지? 21이거든요. 6제곱 100 아니 64 21 곱하기 64 1344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 강조했던 유형이고요. 뒤에 그 대표 기출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이제 우리 센으로 넘어갈게요. 28쪽 보세요. 28쪽. 자, 28쪽에 요거 대표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자.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줬다.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았다. 그럼 뭐 보자마자 이렇게 하고 싶네. A-, B-, C-, D-, 이게 10 이렇게 하고 싶죠. 자,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이다. 9 이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한 명에게 10개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한 명에게 10개 이상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같이 9 이하다. 10개 이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9 이하라는 거는 A, B, C, D가 9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얘네가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A-, B-, C-, D- 얘네 입장에서 보자면 얘네들은 지금 A에서 1을 빼놓은 거잖아요. 1을 빼놓은 거니까 A-, B-, C-, D-는 얼마 이하가 돼야 돼? 18 이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얘보다 1 작은 숫자잖아, 얘는. 그치? A에서 1을 뺀 숫자가 A-니까. 자, 그 다음에 다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전체를 구할게요, 전체. 전체는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조합으로 뽑아. 그러면 286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얘기야? A-, B-, C-, D- 중에 8보다 더 큰, 그러니까 9나 10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죠? 9나 10이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9나 10이 들어간다 그러면 10하고 빵빵빵 이럴 수 있죠. 또는 어떨 수 있냐면 9하고 1하고 빵빵 이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10 빵빵빵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겠지, 그치? 4가지. 요거를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자, 근데 9, 1 빵빵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4개를 줄을 세우는데 빵빵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몇 가지? 12가지. 자, 요렇게 16가지가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진원아,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그치? 4명의 학생이 전부 홀수개의 사인펜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 그 홀수라는 것은 누가 홀수인 거예요? A, B, C, D가 홀수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A-, B-, C-, D-의 입장으로 넘어오면은 홀수 짝수가 또 역할이 바뀌겠지. 그쵸? 그래서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A-, B-,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것. 요것의 여사건이 자, 짝홀이 역할을 바꿨기 때문에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더해가지고 10이 되면서
짝수들만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더해가지고 10이 되면서 짝수들만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아까처럼 10 빵빵빵, 그 다음에 8, 2 빵빵, 6, 4 빵빵, 6, 2, 2, 0, 그 다음에 4, 4, 2, 0, 4, 2, 2, 2. 더 있나요? 없죠, 그죠? 요것들이 이제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줄 세우는 게 몇 가지인가? 근데 줄 세우는 거 생각해보면 요거 4가지일 거고 맨 끝에 요것도 4가지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얘는 전부 다 겹치는 게 2개씩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각각 1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1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합치면은 56가지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 우리 아까 전체가 286이었죠. 286에서 여기 16가지는 나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였고 여기 56가지는 다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죠. 그럼 일단 286에서 16도 빼고 56도 뺄 건데 빼고 끝나면 돼요? 빼고 끝나면 돼? 언유야?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서 찾은 것과 여기서 찾은 것 중에 겹치는 중복되는 애들은 한번 다시 더해줘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그죠? 10빵빵빵 그죠? 얘가 겹치죠, 얘가. 그래서 4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끝에다가 더하기 4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218이 됩니다. 218. 이렇게. 그쵸? 그래서 2강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우리 센으로 가보자. 센에서 지난번에 71쪽에 439번 풀고 끝났는데 71쪽에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그 다음 C단계로 넘어올게요. 혹시 얘들아 내가 지금 71쪽에 442번을 풀 거거든요. 그 문제 말고 여기 70, 69, 70, 71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니? 나는 요 문제 때문에 여기 못 끝냈다 이런 거? 없나요?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71쪽이요. 센 71쪽. 71쪽을 찾을 수가 없는데. 19쪽으로 더 가야 되네. 19쪽, 75. 자, 442번을 한번 볼게요. 442번. 자, 442번은 문제를 딱 읽어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구조로 우리가 접근해서 풀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상황이 뭐냐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을 때와 다를 때,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의 눈이 같을 때가 있고 주사위 두 개의 눈이 다를 때가 있는데 당연히 같을 확률이 얼마겠니? 주사위 두 개 던졌는데 똑같은 눈이 나왔어. 확률이 뭐야? 그지?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죠. 그죠? 얘는 6분의 1의 확률이고요. 6분의 1.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오는 게 6분의 5의 확률입니다. 근데 주사위에서 같은 것이 나오면요. 동전을 2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다른 것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동전을 2번 던지든 4번 던지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가 궁금해요. 같을 때.
그럼 내가 동전을 2번 던졌다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지? 온유야, 동전 2번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각각 한 번씩 나올 확률? 4분의 2. 그쵸?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12분의 1.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2분의 1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는 같은 것이 나오고 동시에 동전도 앞면 뒷면이 똑같이 나올 그럴 확률이 지금 12분의 1인 거죠. 그죠? 주사위도 같은 게 나오고 동시에 동전도 같은 개수가 나오고. 두 번째로 자 주사위를 4번을 던졌어요. 주사위가 다른 게 나와서 동전을 4번 던졌어. 동전을 4번 던졌는데 앞면도 2번, 뒷면도 2번 나올 확률. 이건 뭘로 계산하지 예선아? 동전 4번 던져서 앞면 2번, 뒷면 2번 나올 확률. 독립시행으로. 독립시행으로 하면 쉽겠죠? 4번 중에 2번, 2분의 1의 제곱, 또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앞에 아까 6분의 5하고 곱하면 6분의 5 곱하기 16분의 6이 되죠. 그지? 그럼 16분의 5가 되나? 그럼 이 16분의 5라는 거는 확률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주사위가 다른 게 나왔어요. 그죠? 주사위가 다른 게 나왔는데 동전은 2번 똑같은 횟수가 나온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그때 동전을 2번 던졌을 확률.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으로 쓰면 되잖아. 그죠? 자, 일단 뭐뭐 했을 때예요?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니까. 그쵸?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이 같을 때 뭐뭐 했을 확률이야? 동전을 2번 던졌을 확률이죠. 동전을 2번 던졌다는 건 주사위도 같은 돈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쵸? 주사위가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자, 동전이 같을 확률분의 P 주사위가 같으면서 동시에 동전도 같을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현아, 여기 동전이 같다는 건 여기에 있는 16분의 5랑 저기에 있는 12분의 1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 더하거나 곱했겠지. 더하는 걸까? 곱하는 걸까? 곱해요? 더해요. 그쵸? 왜냐면 이래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동전이 같게 나와도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동전이 같게 나와도 되고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분모를 구할 때는. 그래서 얘와 얘가 얘 또는 얘 이런 개념이니까 12분의 1과 16분의 5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요거만 들어가야 되잖아. 주사위도 같고 동전도 같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오는 거야? 12분의 1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얘를 계산하면 답이겠다. 답 몇인가요? 19분의 4. 그치? 19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단계로 가서 86쪽으로 가볼게요. 86쪽에 일단 좀 어려운 거 먼저 할게. 87쪽에 524번 524번 푼 사람? 푼 사람 없어요? 오늘 안 풀었어? 아, 여기를 다 못 풀었어요. 유빈이 안 풀었어? 네, 여기 이 문제만 안 풀었어요? 아니면 딴 데도 못 풀었어요? 못했어요. 그래요. 준이는? 이거 풀었어? 자, 524번 좀 복잡하다 얘들아. 문제부터가 약간 그렇잖아 좀. 근데 이거는 문제는 긴데 간단히 풀리는 문제도 종종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자. 가로, 세로가 4, 3인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로 나눴어요. 거기서 3개의 정사각형을 골랐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고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골랐을 때 그 골라진 정사각형들 중에 이 경우는요. 골라진 정사각형들이 이 변에도 맞닿아 있고 이 변에도 맞닿아 있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맞닿아 있는 변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세 번째는 맞닿아 있는 변이 하나도 없고 네 번째도 맞닿아 있는 변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림처럼 맞닿아 있는 변이 2개면 그 공통변의 개수를 우리가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A가 2인 상황의 한 가지인 거예요. 그죠? A가 2인 상황 중에 하나를 그려놓은 거고 두 번째 그림 2는 어때요? A가 1인 상황이죠. A가 1인 상황. 그 다음에 그림 3이나 그림 4는 어때요? A가 0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정한 다음에 그 A 값에다가 10배를 한 것을 X라고 하겠대요.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정사각형이 12개가 있잖아. 12개의 정사각형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죠. 몇 가지니? 몇 가지예요? 220가지예요. 220가지 중에 과연 이렇게 2번 맞닿아 있는 게 몇 가지고 한 번 맞닿아 있는 게 몇 가지고 이걸 좀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우선 그래도 좀 찾기 쉬운 2개의 변이 맞닿아 있는 경우부터 찾아볼게요. 2개가 맞닿아 있는 경우. 자, 2개가 맞닿아 있는 경우부터 찾아볼게요. 첫 번째,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는 라지 X가 20인 경우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라지 X 10배 한 거니까. 자, A가 2인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요렇게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짠 했을 때 요렇게 그냥 3개가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되는 경우, 그치? 자, 이렇게 3개가 세로로 쭈루룩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로로 쭈루룩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겠죠, 그쵸? 4가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것이 4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건 어때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가로로 쭈루룩. 요건 몇 가지일까? 요건 6번 있겠죠, 그쵸? 그죠? 6번. 요게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1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뭐 기역자나 니은자로 꺾어져 있는 경우, 이 꺾어져 있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 꺾어져 있는 것들이 각각 몇 가지씩 나와요? 각각 6가지씩 나오죠. 그쵸? 여기 생각해봐. 여기 지금 1번 그림에 있는 요 녀석하고 똑같은 게 옆으로 한 칸, 또 옆으로 한 칸, 그지? 또 밑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4가지 모양에 대해서 각각 6가지씩 나오니까 4 곱하기 6 해가지고 24가지가 됩니다. 자, 또 있나요? 없죠. 그죠? 자, 2변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지금 찾은 얘네가 전부야. 이게 몇 가지예요? 34죠. 그쵸? 34. A가 2인 경우는 34가지를 찾았어요. 자, 두 번째. A가 1인 경우 가볼게요. A가 1인 경우 X가 10이겠죠? 자, 요 경우. 이게 엄청 많아.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일단 2개의 정사각형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는 2개의 정사각형부터 그려놓고 그때 나머지 하나의 정사각형을 어디다 색칠할 수 있는가? 자, 만약에 붙어 있는 2개가 요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요렇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정사각형을 칠할 수 있는 자리는 얘네랑 안 붙어 있는 데만 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 번째 정사각형을 칠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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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되겠죠. 몇 군데 칠할 수 있어? 7군데를 칠할 수 있어요. 그쵸? 요런 위치에 두 개가 칠해지면 세 번째 정사각형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가 생겨요. 근데 얘들아, 이거하고 똑같은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요렇게 칠해진 거랑 똑같이 7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여기랑 여기 어때요? 여기 두 칸이 칠해져도 역시 7군데를 칠할 수 있죠. 세 번째 걸. 그치? 또 오른쪽 끝으로 붙은 두 가지도 어때요? 마찬가지. 오른쪽 아래로 붙은 두 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상태를 4가지를 그릴 수 있고 그 4가지 상태마다 세 번째 정사각형을 칠할 수 있는 자리가 7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28가지가 됩니다. 이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런 영혼의 노가다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그려가지고 자, 두 번째 여기로 갔어. 요로 갔어요. 요로. 그럼 형기야, 이번에는 세 번째 정사각형을 칠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나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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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얘랑 안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이거랑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을까요? 여기 둘 아니면 여기 둘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위치 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2가지고 그 2가지에 대해서 각각 우리는 5가지, 그치? 세 번째 정사각형을 칠할 위치를 5가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10가지가 됩니다. 5가지, 6가지구나. 6가지 맞아. 6가지니까 12가지가 됩니다. 자, 또 옮겨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자, 이렇게. 혜지야, 이러면은 세 번째 정사각형을 칠할 자리가 몇 개 생겨? 그치? 자, 얘랑 인접해 있지 않은 애들을 세는 거니까 5가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상황이 요거 둘 아니면 옆에 둘이겠죠. 그쵸? 그래서 2가지에다가 5가지를 곱해서 10가지. 그리고 자, 센터 요렇게 왔어. 2칸이.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랑 안 붙어 있는 곳, 세 번째 정사각형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몇 개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센터는 지금 칠한 여기 말고는 얘랑 같은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없죠. 그쵸? 그때는 1 곱하기 4 해가지고 4가지가 되고, 그럼 끝났을까? 그쵸. 이제 세로로 2칸이 칠해지는 경우도 있죠. 세로로 2칸. 근데 세로로 2칸이 칠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세요. 자, 세로로 2칸이 칠해지는 경우가 요렇게 해서, 자, 내가 만약에 요렇게 2칸을 칠했다. 자, 그럼 일단 세 번째 정사각형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가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이것과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것이 몇 가지 나올까? 자, 요렇게 2개 하고 같은 게, 자, 요렇게 2개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아래로 한 칸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2개일 수도 있고 요렇게 2개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7가지씩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7 해가지고 28이 되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림. 짠 해가지고 요렇게 됐어. 여기를 칠했어. 그러면 세 번째 정사각형의 위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5이 되죠. 그리고 얘랑 같은 위치 관계가 여기 아니면 그 옆에 아니면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여기 아니면 여기. 또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5군데. 다 했다. 그럼 몇 개인가요, 이거 다 합치면? 102개. 102개. 그래서 얘네를 다 합쳐가지고 102가지가 되는 거니까, 자, A가 2일 때가 34가지, A가 1일 때가 102가지. 나머지는 다 뭐야, 그럼? A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완성할 수 있는데, X가 0 아니면 10 아니면 20이고요. 20인 경우가 아까 220가지 경우 중에 34가지였고, 그죠? 10이 되는 경우가 220가지 중에 102가지였고, 나머지가 다 0 되는 거죠. 이게 몇 가지야, 그럼? 136이니까 84 아닌가? 84가지.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확률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평균인데, 평균에다가 11배를 하라 그랬네요. 그죠? 평균에다가 11배 하라 그랬으니까 11 2x를 구하는 거죠. 11 2x. 그럼 11 괄호 10 곱하기 220분의 102 더하기 20 곱하기 220분의 34. 요 계산하는 거죠. 그치? 다 계산하면 약분이 쭉쭉 되면서 답은 얼마 나오니? 85 나옵니다. 85. 복잡하죠? 네. 요러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87쪽에 86쪽에 519번 볼게요. 519번. 자, 방금 풀었던 거에 비하면 519번 아주 상대적으로 쉬워. 519번. 자, 519번은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개의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딱 n이 3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요 지금 4분원을 2n개로 쪼갠 거거든요. 그럼 n이 3이라는 것은 몇 개로 쪼갠 거예요? 6개로 쪼갠 거예요. 6개. 그죠? 6개로 쪼갠 거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6개니까 반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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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여기가 P1, P2, P3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그으면, 요렇게 그으면 요 각도가 몇 도일까요? 여기가 90도를 6개로 쪼갠 거니까 몇 도예요? 15도죠. 15도. 그리고 이 한 조각 있잖아. 지금 요 부채꼴 한 조각의 넓이는 몇일까요?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니까 파이를, 원 전체가 파인데 이걸 4조각으로 자르고 다시 6개로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한 조각의 넓이는 얼마예요? 24분의 파이. 그쵸? 2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잡아줬냐면, 내가 P1부터 P5까지의 점 중에서 하나로 임의의 점을 선택해서 P라고 했을 때 P5A와 P5B의 넓이의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을 선택을 했다면 요거에 의해서 잘라지는 부채꼴이 2개 있잖아요. 그죠? 위의 부채꼴과 아래 부채꼴의 넓이의 차. 그 넓이의 차를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한 겁니다. 그지? 그러면 요 경우에는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라놓고 생각하면 요렇게 잘라놓고 생각하면, 내가 P1을 선택하면 위에는 5칸이고 밑에는 1칸이잖아. 그러니까 차가 몇 칸이야? 4칸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쵸? 5칸짜리와 1칸짜리 부채꼴이니까 4칸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때 x값은 24분의
24분의 4 파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얘를 골랐어. 얘를 고르면 x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위에 게 4칸, 밑에 게 2칸이잖아. 그죠? 4칸짜리와 2칸짜리를 뺐으니까 2칸이 되죠. 그죠? 그럼 24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거 고르면 어떻게 돼? 이거 얼마죠? 0이죠. 그쵸? 위에 부채꼴과 아래 부채꼴이 똑같이 3칸이니까 빼면 0 되고요. 자, P4를 고른 거랑 P5를 고른 거는 P2 고른 거랑 P1 고른 거랑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요때 x값이 12분의 파이 나오고 요때 x값이 6분의 파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그 확률 분포 표로 그릴 수 있죠. 그죠? 확률 분포 표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x가 0일 때와 6분의 파이일 때와 12분의 파이를 먼저 써야 되겠다. 0일 때와 12분의 파이일 때와 6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쓰면은 그때 확률이 0일 때만 5가지 중에 한 가지고 나머지 2가지잖아. 그치? 요때가 5분의 1이 되고 요때는 5분의 2가 되고 요때 5분의 2가 되고 요렇게 확률 분포 표가 그려지게 되죠. 그쵸? 거기서 뭐 구하라 그랬나?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됐죠? 그냥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치? 그럼 얼마 나올까? 10분의 파이 2번이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 C단계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요런 느낌의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요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얘들아 토요일날 센이 또 안 끝난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좀 풀게요. 센 가져오시고 토요일날도 우리가 센 C단계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 수업 1시로 바뀐 거 알죠? 1시까지 좀 맞춰서 와. 너무 졸려? 피지 여기 있어. 그리고 얘들아 내가 풀 여력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3강까지 풀어오세요. 3강 알겠죠? 3강까지 오늘 2강 했잖아. 풀어와. 이강 앞으로